자, 금속재예요. 금속. 철. 철금속과 철이 아닌 비철금속으로 나뉩니다. 철, 강철, 건축 구조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H빔 같은 경우에도 이 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철금속은 철이 아닌 동, 알루미늄, 아연 등이 마감재, 창호재, 설비재 등에 활용됩니다. 파이프 같은 거. 철강은 다른 금속에 비해 강도가 좀 크고요. 다른 금속이라는 것은 동, 알루미늄, 아연 얘들보다는 강도가 크고 연성이 풍부해요. 연성은 이렇게 유연하게 펴지는 거죠. 잘 펴지는 성질. 원자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공업 규격화된 공장 생산으로 공기 단축화가 커서 초고층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됩니다. 공장에 이런 형광 틀이 있어요. H 모양의 형광 틀, 여기에 쇳물을 부어서 바로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강도 크고요. 탄력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질이 좀 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성 및 연성이 풍부해요. 잘 펴지고요. 잘 늘어나요. 그래서 판재도 만들 수 있고요. 철판, 그리고 선재도 만들 수 있어요. 철사.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합금으로 이렇게 이 성분을 용광로에 끓일 때요. 철만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도 넣고 좀 섞어서 합금으로 성질을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커요. 그래서 막 전선 같은 거 전기 잘 통하게 돼 있고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산화되어 녹슬기 쉽고요. 고온에서 녹아버리는, 액체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철강의 열 처리 방법인데요. 이게 또 문제에 한 번씩 나와요. 불림은 강을 가열한 다음, 철을 가열한 다음 공기 중에 식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칼 같은 거 만든다고 대장장이가 빨갛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두들기잖아요. 그럴 때 빨갛게 가열한 다음에 공기 중에 식히는 것이 불림이에요. 불림은 높은 온도로 가열된 이 빨간 강을 용광로 속에서 천천히 냉각시키는 거예요. 바로 실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 근처에 다 놔두는 거죠. 이게 풀림이고요. 담금질, 이거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가열된 강을 탱탱탱탱 해서 물에 칙 담궈요. 물이나 기름에. 그래서 급히 칙 식는 거. 그것이 담금질. 그래서 약간 그냥 하는 말로 나를 담금질 한다. 약간 요런 게 이렇게 뜨겁게 했다가 차갑게 했다가 이렇게 좀 단련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뜨임이라는 것은요. 담금질한 강을 200도에서 600도로 한번 식혀요. 한번 가열을 하고요.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히는 거. 그러니까 담금질 한 것을 한 번 더 가열해서 천천히 식히는 거.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뜨임이라는 것은 담금 플러스 200도 해서 서서히 이렇게 용어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구조용 강재입니다. 구조를 이루는 강재예요. 자, 먼저 형광이고요. 그 모양으로 만들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열간 압연 형광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모양을 이렇게 압입을 해서 만드는 형광입니다. 단면 상태에 따라 용도가 다르고요. H 형광은 구조 부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보통 우리 L 형광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앵글처럼 해서 형광과 형광을 붙일 때 이렇게 코너에 뚫어주는 용도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단면 모양에 따라서는 용도가 좀 다르고요. 플랜지는 주로 휘매, 외부는 전단력에 저항하는 단면 구성을 가져요. 플랜지랑 외부, 우리 구조에서 충분히 배웠던 부분입니다. 양쪽에 날개처럼 나온 것이 플랜지, 중간에 연결하는 것이 외부 이렇게 되고요. 플랜지는 휘임에 저항을 하고요.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이 외부라고 하네요. 보통 우리 H빔을 이렇게 만들어요. 볼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밑에서 받치고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전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을 이 외부가 이 세로 모양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단력의 저항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량 형광, 가벼운 형광이겠죠. 냉간 압연한 거예요. 이거는 열에 녹여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실온에서 만드는 거예요. 박판을, 얇은 판을 성형시켜 만든 것으로 살 두께가 얇아 국부 좌굴이나 부식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소규모에 사용됩니다. 얇은 철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거 아시나요? 앵글이라고 이렇게 좀 얇은 철판이 있어요. 해서 이렇게 가로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얹을 때 사용되는 앵글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가벼운 형광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실온에서 냉간 압연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렇게 속이 뚫려 있는 거랑 속이 꽉 차 있는 게 달라요. 이게 지금 속이 뚫려 있는 것은 어떤 파이프 형태고요. 이렇게 속이 꽉 막혀 있는 이런 게 봉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원형 철근과 이형 철근이 있어요. 이렇게 마디와 리브가 있는 이형 철근 아니면 매끈하게 그냥 원형 철근 이렇게 두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판, 철판입니다. 두께에 따라서 두꺼운 건 후판, 중간 정도는 중판, 얇은 건 박판으로 분류가 돼요. 우리 이런 거 보통 접어서 처마 끝에 이렇게 처마 홈통으로도 쓰고요. 접어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아연 도금을 한 강판. 이거는 녹이 덜 쓸겠죠. 그래서 우리 요즘 좀 새까만 건물 아세요 혹시? 이렇게 골이 있고 새까만 건물을 아연도 강판이라고 하는데 강판에 아연 코팅을 해서 녹이 쓸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논슬립 무늬 강판은 이렇게 강판은 강판인데 우리 현장에 보시면 이렇게 비계 설치할 때 발판에 구멍 뽕뽕뽕 튀어나오게 해서 미끌리지 않도록 무늬를 내서 해주는 것을 논슬립 무늬 강판. 그리고 스테인레스 강판은 보통 우리 뭐 예를 들자면 냄비 같은 거에 주로 많이 쓰이죠. 우리 현장에도 많이 쓰이지만 스테인레스는 레스 없다, 뭐가 스테인, 녹이 없다 그 강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즘 이렇게 아연도 강판을 많이 썼는데 이게 그래도 안에 코팅이 벗겨지면서 녹이 쓸 수 있다고 해요. 용접을 할 때도 생길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싸지만 이 강판을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도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데크플레이트 경량 콘크리트 바닥에 거푸집 대용으로 반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보통 바닥은 이렇게 바닥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붓고요. 바짝 말린 다음에 이걸 떼내야 돼요. 바닥 거푸집. 그런데 이렇게 요철을 두어서 철판을 그냥 두고 이 위에 가벼운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떼어낼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그것이 데크플레이트입니다. 자, 참고로 강제의 인장 강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실온이 아니고요. 대략 250도씨 정도래요. 그리고 탄소강이라는 것은 순철에 탄소를 넣어서 강도를 높였다, 합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합금 만들 때 이것저것 써놓는다고 했는데 탄소를 섞으면 강도가 올라간다라고 하고 건축 재료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탄소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공사 시 바닥 슬래브를 타설하기 전에 철골보 위에 설치해서 절곡된 이렇게 절곡된 요철이 있는 얇은 판 부재는 뭐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데크플레이트고요. 여기 밑에는 H빔의 보가 들어가죠. 여기에 불 타지 말라고 이렇게 뿜칠을 한번 해줍니다. 내화 뿜칠. 그리고 데크플레이트와 H빔을 연결하는 볼트를 스터드 볼트. 이렇게 좀 연관 지어서 봐주시고요.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탄소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철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량이 철에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철에 비해서 탄소가 많이 함유될수록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으로 보면 일단 항복 강도나 그 경도 이런 것들은 강도 좀 더 단단해지고요. 경도는 표면이 좀 더 단단해지는 뭐 그런 개념. 그래서 경도나 강도는 올라가고요. 이로 인해서 용접이 좀 더 잘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연신율은 잘 펴지거나 이런 잘 늘어나는 성질 그런 것들은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철금속 볼게요. 비철금속은 철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뭐 철이 대표적이죠. 스틸. 아이고 왜 이래. 스펠링이 왜 이래. 스틸인데 이 철이 아닌 것,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을 비철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구리입니다. 구리는 다른 말로요. 동이라고도 부르죠. 동관 이런 것들.
약간 황금색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리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열 전도율이나 전기 전도율, 열이나 전기가 통하는 것, 그것이 정도가 매우 높고, 그래서 전선이나 보일러 배관 등에 사용됩니다. 전기 전도율이 높으니까 전선에 사용될 것이고,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보일러 배관, 이렇게 바닥에 깔아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서, 뜨거운 물을 흐르게 해서 열을 전달하는 것들에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습한 공기 속에서는 부식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습한 공기 속에서도 부식이 안 되는 또 비철금속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성, 연성은 풍부하고 산, 알칼리에 약한 것. 이것들은 일반적인 금속, 비철금속에서 대부분 나오는 그런 성질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전성, 연성은 보통 이렇게 어떤 구리 덩어리가 있을 때 열을 좀 가해야 되겠죠. 열을 가해서 철사로 만드는 성질, 그리고 철판으로 만드는 성질.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잘 늘어나는 것이 전성, 그리고 유연하게 잘 펴지는 것, 잘 펴지는 성질, 그것이 연성.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 합금. 구리에 어떤 성분들을 더했을 때 다른 황동이나 청동으로 불리게 되는데, 자, 먼저 구리에 아연을 더했다라고 하면 황동, 구리에 주석을 더했다라고 하면 청동. 이 두 가지가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왔었는데 이 원소 기호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황동은 구리에 무엇을 더한 것인가? 1번 ZN, 뭐 2번 SN 뭐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아연이 ZN 그리고 주석이 SN, 이 두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기호로 알아두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외우냐면, 문제에서 황동이라고 하면 주석 아니면 아연 둘 중에 하나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황동은 여기 아연의 이읒, 아연의 이응 그 위에 이렇게 좀 모자를 씌워서 황동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주석은 여기에 모자를 씌워서 청동. 이런 식으로 좀 두 가지 자음을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황동은 아연, 청동은 주석, 이 두 가지 문제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알루미늄은요, 철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보통 우리 구리가 이런 전선이나 보일러 배관에 많이 쓰였다면, 알루미늄은 건축 마감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쓰여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많이 쓰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잘 늘어나고 잘 펴지는 성질, 이것이 풍부하고요. 이것은 비슷하다고 했죠. 산에도 약하고 알칼리에도 약해요. 거기에 플러스 바닷물에도 약하다. 특징이 한 가지 더 있었고요. 철에 비해, 스틸에 비해 부식성, 그러니까 부식에 저항하는 게 내식성이에요. 부식이라는 것은 녹이 슬어서 막 마모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부식인데요.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내식성입니다. 부식이 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내식성이 크다라는 개념이고요. 내장재, 외장재, 우리 건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즘 많이 쓰는 게 알루미늄 패널인데요. 은백색의 패널이고요. 판넬이요. 우리 막 이렇게 건축물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네모네모나게 아니면 다양한 모양으로 판넬을 붙여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판넬 한 장 한 장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미늄 패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은백색 색상이 그렇고요. 광택이 좀 있어요. 좀 반짝반짝거리고, 광선 및 열의 반사율이 높아요. 되게 반짝거려서 열이나 이런 빛을 튕겨내는 그것이 반사율이죠. 그리고 가벼워요. 가벼운 거에 비해서 강도가 좀 비교적 크다 입니다. 다른 엄청 무거운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것 중에서 강도가 큰 편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한 종류로 듀랄루민 또는 두랄루민, 영어니까 둘 다 맞겠죠? 이것은 항공기 제작 등에 쓰이는 좀 단단한 그런 알루미늄의 다른 금속들을 합쳐서 합금을 만든 그런 것이 듀랄루민 또는 두랄루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어요. 앞연, 인발.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이냐면, 보통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알루미늄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열을 가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판으로 만들어주는 거, 잘 펴지는 성질이 전성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압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철사를 만들어서 늘리는, 잘 늘어나는 성질, 그것이 연성이라면 인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금속에서 열을 가해서 철사의 형태로 뽑아내는 것, 그것이 인발 등의 가공성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열팽창 개수가 커요. 열팽창 개수, 열을 받으면 좀 커지는, 그게 열팽창 개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산 알칼리에 약한 거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얘도 아까 나온 것처럼 해수에 약하다. 아까 나왔던 설명이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복합 패널, 아까 우리 알루미늄 패널 이렇게 좀 은백색에 한 장 한 장 붙이는 이런 패널, 또는 이것을 알루미늄을 시트 형태로 이렇게 말아진 형태로 펼쳐서 붙이는 게 알루미늄 시트 패널이 되고요. 알루미늄 허니콤 패널은 보통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벽 외장재나 지붕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알루미늄 허니콤 패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연, 아까 우리 구리에 섞어서 황동을 만들었던 그 아연이요. 이 아연이 별도로 사용될 때 이것도 똑같이 산이나 알칼리에는 약해요. 약해요. 이건 거의 비슷한 성질이라고, 비철금속 중에서는 비슷한 성질 두 가지, 산에 약하고 알칼리성에 약해요. 습한 공기 중이나 수중에서 얘는 피막을 만들어줍니다. 아까 우리 구리 같은 경우에는 습한 공기나 이런 물에 닿으면 피막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식이 쉽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연은 산화를 방지해요. 이 습한 공기를 만나도 피막을 만들어서 이로 인해 산화, 이런 공기 그 산소와 만나서 부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방지를 해주는 게 아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 우리 일반적인 철을 강이라고 하죠. 스틸, 철, 강 같은 말이죠. 이 철의 부식을 막는 목적으로, 얘는 피막을 아예 만들어주니까 알아서 이것을 막는 목적으로 강판 및 가설철물의 도금 재료로 아연 도금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연 패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징크 패널이에요. 우리 이 아연의 원소 기호가 ZN이라고 했잖아요. 주석은 SN. 그래서 이 징크로 판넬을 만든 게 이 징크 패널입니다. 이것은 아연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한 공기나 수중에서 알아서 피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부식성, 부식에 대한 방지, 내부식성 또는 내식성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외장재로 바로 이런 아연 패널을 만들어서요. 비를 되게 많이 맞아도 녹이 쓴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덜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덜 생긴다고 제가 하는 건 이런 용접 부위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용접을 할 때 그 용접 재료 성분 이런 것 때문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훨씬 다른 거에 비해서 습한 공기 속에서 피막을 알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재. 그래서 부식이나 변형에 대한 유지 보수가 훨씬 덜 필요하다입니다. 내구성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오래된 거예요. 오래됐을 때 받는 여러 가지 산화라던가 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내구성. 이것이 뛰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부식되는 거 또는 녹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게 내구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납은 비중이 커요. 비중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물의 비중이 1.5사가 그렇죠. 1이죠. 1.5사가 아니라. 자, 거기에 똑같이 납을 하나 띄우고 다른 금속, 구리나 알루미늄을 띄웠어요. 똑같은 부피로. 같은 부피로 이것도 1세제곱미터, 이것도 1세제곱미터. 이렇게 했을 때 무게가 납이 무겁다 라고 보는 게 비중이 크다의 개념입니다. 같은 부피일 때 더 무거운 게 비중이 크고요. 더 가벼운 게 비중이 작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질입니다. 연질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이런 과학 시간에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납작한 모양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 굉장히 이렇게 꼴렁꼴렁 거려요. 굉장히 단단해서 구부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잘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질이고요. 연성, 잘 늘어나거나 잘 펴지는 성질, 그게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X선 등
방사선을 차폐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간호사 언니는 매일매일 그걸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할 때 그 문 닫잖아요. 그 문, 그런 것들도 납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방사능을 차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납의 특징. 지금 문제로 나왔고요. 금속 중에 비교적 비중이 크고 연질이며 방사선을 흡수 또는 차폐함으로 X선 사용 개소의 천장이나 바닥에 방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하면은 납. 이렇게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티타늄입니다. 티타늄. 뛰어난 내식성. 녹이 잘 안 쓰고요. 산성비에도 강하대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보통은 산이나 알칼리에 대부분 약한데 얘는 산성비에 강하고 녹에 대한 유지 관리가 거의 불필요합니다. 우수한 내구성 및 광택으로 지붕재 및 외벽 마감재로 사용이 됩니다. 가공성이 좋아요. 그렇지만 진공 또는 알곤 용접으로, 그러니까 특수 용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옥외 현장에 이 용접기를 들고 가야 되는데 조금 작업이 곤란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르텐강. 이것은 마치 딱 보면은 왜 이렇게 녹이 슬었지? 하는 강이 있어요. 무도장. 도장을 안 한 내후성 강판의 한 종류입니다. 기후에 잘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산화하여 피막을 만들므로써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마치 녹슨 것처럼 생겼습니다. 생긴 게. 근데 이게 녹이 아닌가 봐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니켈이나 크롬, 구리 등의 원소를 첨가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